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을빛 TV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큰 부자도 아니고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상속세를 낼 일이 있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금액이 커졌고 거기에 예금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까지 합쳐보면 생각보다 상속 재산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이제 먼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절세 정보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면 괜찮다. 차용증만 써두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문제없다.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써도 생활비면 괜찮다. 하지만 이런 말을 그대로 믿으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에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자료를 직접 배포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절세 정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탈세나 편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제를 제대로 챙겨서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계실 때 기본 공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와 상속전, 계좌이체에 대한 오해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할 행동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세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큰 방향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구조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쳐져서 통상 10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이하라고 해서 신고를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아버지 재산은 자녀들이 나눠 갖고 어머니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 그리고 30억 원이라는 한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자식들이 다 가져가자고 정하기보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세법상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동거주택 상속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자녀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을 갖춘 집이라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잠깐 같이 살았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과 자녀가 한 세대를 이루면서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시작된 날 기준으로 집이 없는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인 자녀라는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다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동안 학교 때문에, 직장 사정 때문에 또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떨어져 지낸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떨어져 있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10년 살았으니 무조건 6억 공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한 세대 한 주택이었으며 집이 없는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건 하나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거 한 세대 한 주택, 무주택 자녀 상속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집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금이나 적금, 주식,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도 중요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라면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1억 원을 넘고 10억 원 이하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만 있는 경우보다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때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처럼 제외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있으시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국세청이 특별히 주의하라고 한 잘못된 절세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이체 메모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 차용금, 용돈이라고 적어두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돈을 받아서 생활비가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 카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받아서 명품이나 해외여행, 고가 소비를 한다면 단순한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전에 현금을 미리 빼놓으면 안 보일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상속이 가까워진 시기에 큰 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 재산으로 보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세금은 꼼수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시고 가족 간 동거래는 실제 목적과 증빙을 분명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지금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첫째, 부모님 재산을 대략이라도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집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그리고 빚까지 적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계신지 확인하시고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셋째, 부모님과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산 집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넷째, 예금이나 적금, 주식, 보험처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째, 가족 간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6째, 재산이 복잡하거나 집값이 크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자칫 놓치기 쉬우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통상 10억 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한 세대 한 주택, 무주택, 자녀 상속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이체 메모나 부모님, 카드 사용, 상속 전 현금 인출처럼 잘못 알려진 절세 정보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상속세는 부모님 혼자 준비하기도 어렵고 자녀 혼자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우리 집도 상속세 공제 요건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상속 확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을빛 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생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